안녕하세요. 요새 엔화율이 낮아서 일본 여행을 많이 가십니다. 저는 올해 4월달 친여동생과 일본 오사카에 다녀왔는데요. 여행 계획을 짜면서 고민했던 부분, 그리고 그 결과를 공유하겠습니다. 여행 준비를 하면서 우선순위를 뒀던 내용입니다. 첫 번째, 갈 수 있는 날짜와 예산. 해외여행에서 항공권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주말이나 연휴는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저는 평일에 다녀오기로 결정했고, 액티비티 일정에 따라서 날씨도 중요하기 때문에 비가 안 오는 날을 골랐습니다. 두 번째, 여행 방식을 정해야 됩니다. 패키지는 여행 일정과 숙소가 모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패키지마다 세부 일정은 또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꼭 검색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오사카 도톤보리 인근,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 오사카성 아사히 맥주 공장이었습니다. 검색해보니까 유니버셜 스튜디오는 위치가 외곽이고 입장권 자체도 비싼 편인데다가 하루 일정을 모두 거기서 보내야 됩니다. 결론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포함된 패키지는 가격도 비싸고 날짜도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가기로 했는데 가격 비교를 해보니 항공권과 숙박권을 묶어서 파는 에어텔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항공권 자체 가격과 에어텔, 숙박권까지 이렇게 묶어서 파는 거랑 거의 차이가 없어서 에어텔로 다녀왔습니다. 세 번째, 환전입니다. 카드 다 된다? 아닙니다. 일본 현지에서 노점상 등에서는 아직 카드를 받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환전을 하셔서 엔화를 적당히 가져가야 됩니다. 은행별 환율은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그냥 가까운 은행을 선택하시되 어플로 미리 환전해가지고 수령 예약을 하시면 시간도 아끼고 높은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해외 통신료 그리고 교통편입니다. 일본에서 해외 통신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한국에서 미리 일본 여행용 유심을 사면 가격도 저렴하고 일본에서 핸드폰 유심만 바꾸면 돼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일본 여행 유심 카드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리고 교통편은 패키지라면 딱히 고민할 필요 없겠지만 저희는 이제 일정을 알아서 해야 되는 에어텔이기 때문에 미리 알아봐야 됩니다. 일본 택시비 후덜덜 하죠. 저희는 간사이 공항에 도착하면 고속열차 라프테를 타고 오사카에 도착한 후에 그 뒤로는 지하철만 이용할 계획으로 교통패스를 미리 구매했습니다. 교통패스도 한국에서 미리 구매해서 이제 종이 바우처를 가지고 일본 현지에서 그 종이 바우처를 현물로 바꿔서 사용하면 됩니다. 네, 이제 대충 여행 준비가 끝났고요. 제가 짠 계획입니다. 세 번째 날 한국에서 미리 구입한 유니버셜 스튜디오, 닌텐도 월드까지 추가해서 세 번째 날에는 온전히 이곳에서만 보내고요. 가고 싶었던 도톤보리라든지 오사카성, 관람차 등은 첫 번째 날과 두 번째 날에 나눠서 이렇게 가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갈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네, 이제 구글 타임라인을 통해서 19일에서 22일 오사카 여행을 살펴보겠습니다. 첫날 인천공항에서 일본 간사이 국제공항에 도착했는데요. 소속은 한국에서 미리 비지트 재팬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곳에서 세관심사, 입국심사, 검역심사를 빠르게 미리 해둘 수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이제 빠져나오면 유심카드를 해외용으로 바꿔가지고 일본에서 바로 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간사이 국제공항에서 고속열차 라피트를 타고 남바역에 도착합니다. 남바역에서는 종이 바우처를 현물로 바꾸고 구입 패스를 보면 오사카 인근 관광지 40여 곳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입장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숙소가 저 위에 여기 신에사카 역에 있더라고요. 오사카에서는 그래도 좀 거리가 있는 편이더라고요. 한 곳에서 숙소를 3박 정도 했는데 이곳은 아마 위쪽에
교토 쪽을 갈 때 쓰는 중간 지점의 숙소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어쨌든 도톤보리에 도착하자마자 주변에 나가서 이곳저곳 구경하면서 사람들 길게 줄 서 있는 곳은 저도 같이 줄 서서 먹기도 했는데, 그 중에 좀 특이했던 점은 저희 한국에서도 자주 보이는데 동전빵 있죠?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가서 사 먹어 보니까 600엔 정도면 뭐 밖에 놀러 와서 사 먹을 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치즈가 정말 너무 길게, 진짜 이거 길게 늘어나더라고요. 이거 한번 사 먹어볼 만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도톤보리를 좀 둘러보다가, 이쪽 강 있는 쪽이 도톤보리거든요. 이 인근에서 좀 둘러보다가 이제 짐을 좀 풀어야 되니까 숙소로 이동을 했습니다. 에사카역에 가서 짐을 풀고 다시 저녁에 다시 도톤보리로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수상보트를 이제 타보는데, 잠깐 보고 갈까요? このままグリコの方に戻っていきます。グリコ浜ゲイ、もう一度グリコの前に通ります。そして皆様、グリコのとグリコフォトタイム、リトルタイムですか、ちょっとですが、グリコ 네, 이 수상보트도 역시 주유 패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글리코상을 바로 앞에서 사진 찍을 수가 있어서 좋고, 개그를 좀 치는 가이드가 있어서 재밌었습니다. 별로 한 것은 없는데 오늘 와가지고 도톤보리 나와서 숙소 짐 풀고 수상보트 탄 것만 뭐 기억에 남았죠. 뭐 동전빵도 먹고요. 그래가지고 별거 한 거는 없는 것 같지만 이제 이동 거리가 좀 길다 보니까 저녁에 좀 피곤해서 온천 같은 곳을 가고 싶더라고요. 저녁에는 위쪽에 나니와 노유 온천을 갔습니다. 여기 있는 곳이거든요. 나니와 노유 온천. 이곳은 원래 주유 패스로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주유 패스가 매달 업데이트가 되더라고요. 저희가 간 4월 달에는 무료 이용지에서 제외되어 가지고 유료로 바뀌었는데 평점이 좋아 가지고 한번 가보기로 했습니다. 거리도 그렇게 멀지 않고 해서요. 나니와 노유 온천은 사진 보시면 제가 안에서 찍을 수는 없으니까 별거 없어요. 그냥 노천탕 있는 그냥 대중 목욕탕 같은데, 실제 가서 보면 한국이랑 다른 점이 서서 씻는 샤워부스가 없고 위치상 옹기종기 앉아가지고 서로 물 안 튀게 서로 조심스럽게 이렇게 씻는 게 좀 특이합니다. 말하다 보니까 조금 별론 것 같은데 아무튼 뭔가 조금 다릅니다.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하고요. 노천탕이 특히 만족스러웠는데 가격도 한국 동네 목욕탕 수준이라서 한번 가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나니와 노유 온천을 다녀와서 다시 숙소로 가서 쉬었고요. 뭐 근처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들 사 먹기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다음날인데요. 다음날에는 여기 오사카 성과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템포잔 대관람차를 갔습니다. 네, 두 번째 날에는 저희가 아사히 맥주 공장도 가려고 했는데 너무 거리도 좀 있고 피곤해가지고 일정에서 제외했습니다. 대신에 오사카 성이랑 템포잔 대관람차는 꼭 가보시길 추천합니다. 오사카 성은 이쯤에 있는데요. 보면 이렇게 예쁘게 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고 오사카 성은 관광지답게 가볼 만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올 때 공연도 하고 있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저녁에는 템포잔 대관람차를 탔는데 거리는 좀 있지만 그래도 가볼 만한 멋지고 야경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대망의 유니버셜 스튜디오 날입니다. 21일날 갔고요. 금요일입니다. 교통편은 마찬가지 전철을 이용했지만 주유 패스가 적용되지 않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팁을 드리자면, 첫 번째는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생각보다 넓기 때문에 앱 스토어에서 USJ 맵을
다운받으셔서 빠르게 동선을 정하고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USJ 앱을 보시면 여기 밑쪽에 보면 맵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일본이 아니기 때문에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니버셜 스튜디오 재팬에 도착하셔서 확인해 보시면 놀이기구 이름, 위치, 그리고 제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팁은 바로 싱글 라이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기하는 줄을 익스프레스권을 따로 구입해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탈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싱글 라이더로 타면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제가 현장에서 가서 보니까 오히려 익스프레스보다 빠를 때도 있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싱글 라이더니까 혼자 타야 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주술회전, 해리포터, 스파이더맨 등 각종 즐길거리를 타시고 또 점심시간쯤 퍼레이드도 하기 때문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 찍은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평일인데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네, 먹거리 팁을 드리자면 오사카에서는 관광객들이 아주 많기 때문에 대기하는 줄이 아주 길면 중상은 하는 것 같고요. 적당히 기다리면서 주변에 한국인 소리가 안 들리면 거의 현지 맛집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몇 번 제가 기다리기 귀찮아서 아무 곳이나 가기도 했는데 오사카에서 손님이 없는 곳은 이유가 있더라고요. 맛집 기억나는 곳은 두 번째 날 갔었던 도톤보리 근처에 카미나리 스시집과 도미타 규카치입니다. 두 곳 다 오사카에 있고요. 카미나리 스시집은 맛과 가격도 좋았지만 주문할 때 QR코드로 주문할 수 있어서 편리했습니다. 두 번째는 도미타 규카치인데요. 기름 범벅된 돈가스 같은 규카츠가 아닌 진짜 고기를 먹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인 선물들은 도톤보리에 있는 돈키호테에 추천드립니다. 면세로 구입할 수 있어서 저렴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일본 오사카 여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배경화면은 제가 한국으로 돌아올 때 피치 항공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전에 피치 모텔 사정이 있어야지만 타는 피치 항공 뭐 그런 말이 있었지만 지금은 규모도 커지고 비행기도 저가 항공치고는 쾌적한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